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이제는 약속을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를 또 안 갖고 나왔고. 오늘 저희가 얘기할 주제는 뭐예요? 남보다 못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되게 그 수영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요즘 되게 핫하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엄마랑 딸 음. 얘긴데 오늘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그치, 해볼까 그쵸. 합니다. 그 예전에 그 노희경 씨 드라마 중에 그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도 고현정 씨와 고두심 씨가 그 모녀지간이었는데 맞아. 고두심 씨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밭에 가서 어린 고현정 씨에게 농약을 탄 요구르트를 줬었던, 같이 죽자고. 그러다가 이제 안 먹고 살긴 했지만 그것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그 딸이 다 알면서도 숨겨오면서 엄마에 대한 미움이 기저에 깔린 상태로 애증의 관계로 엄마랑 계속 이제 왔었던 그런 내용의 드라마도 있었죠. 사실 딸한테 엄마, 아들한테 아빠는 좀 약간 다를 수 진짜 애증의 관계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애증이 되기가 쉽지. 그쵸, 제일. 좀. 동성이기도 하고. 너무 이해가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걔 왜 그럴까? 그지? 그게 가정이 화목해도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고 그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약간 도가 넘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아,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런 어떤 면모 가정 환경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좀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부모하고의 분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랬었고 그 부모하고의 분리가 되지 않으면 많은 부분이 되게 불행하거든요, 사실은. 그치. 맞아요.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어쨌든 나 같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지. 우리 왜 정신과 갔을 때도 처음에 저도 얘도 똑같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분리해야 된다.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맞아요. 분리돼야 된다.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첫날 엄청 울 거 아니야. 이제 막 선생님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우는데 그 선생님이 되게 나를 안쓰럽게 쳐다보면서 엄마가 많이 불쌍해요? 말도 못해 그때는. 그래서 아빠도 많이 불쌍하죠? 내가 막 울면서 아빠 얘기 나올 때 진짜 오열했지. 그래서 막 울면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지원 씨가 제일 불쌍해요. 아이고 아멘. 그래서 아이고. 그때 울다가 빵 터졌거든. 그래서 그치. 아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봤을 때는 제일 불쌍한 건 지원 씨라고. 왜냐면 그런 부모 밑에서 큰 자식이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어떻게 아이가 다 부모의 책임일 수 있냐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이 부모가 몫을 다 하지 못했다. 사랑을 잘 주지 못했고 혹은 잘 교육하지 못했다. 이런 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기질이라는 게 있지만 그 기질을 망치기도 하고 그 기질을 더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민함을 타고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몫인데 더 예민하게끔 만든다거나 굉장히 불안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그런 어떤 부재 속에서 저희가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어렸을 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인이 돼서 넘기가 되게 벅찬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넘지 못하고 거기서 정신병이 빡 온다. 그래서 찾아가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의사 선생님이 제 얘기를 쫙, 저는 근데 이렇게 뭐 엄마가 불쌍하고 이런 얘기는 안 했고,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엄마가 전화를 너무 많이 한다, 나한테. 난 시집 갔는데. 너무 많이 한다. 근데 너무 막 그게 뭐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첫 마디가 이민을 갈 수 있으면 가라. 남편이 직업이 뭐예요? 이민을 갈 수 있으면 가세요. 기억난다. 이민이요?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최대한 멀리 이사를 가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이제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하는 소리가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있대요. 우울증을 고치려면 자기가 크게 스트레스 받고 있는 그게 그냥 없어지면 우울증은 낫는다는 거예요. 그냥 회복하는 능력이 그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내가 회사가 너무 스트레스라서 막 우울증 오고 그런 분 있잖아. 회사에서 막 왕따 당하거나 막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우울증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괜히 금융치료라는 말이 괜히 있겠어요? 그죠? 그죠. 스트레스가 극심한 거에서 생기니까. 그치, 그러다가 월급 받고 다시 주저앉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나 아빠 뭐 이런 부모님한테서의 되게 올바른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갈라짐? 거리두기? 이렇게 좀 거리두기? 되게 말 어렵지만 하여튼 이렇게 분리됨이 더군다나 이제 저는 결혼을 하기 전이고 이 친구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하게 분리가 돼야 되는 상태이지만 어떻게 해야지 건강한 분리인가? 나는 이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한 번도 부모에 대한 내 부모에 대한 분리 이런 거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고민해 볼 필요가 굉장히 있는 문제예요. 우리도 이 부분이 좀 해결되고 사실 많이 편안해졌잖아요. 저희 엄마가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정신과를 다닌 지 되게 오래 했잖아요. 근데 제 정신 어떤 이런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불안장애의 어떤 가장 큰 어떤 원인이 어렸을 적에 자라던 환경에 있기 때문에 저희 엄마가 그 문제에 관해서 자유롭지 못하시겠죠, 물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직도 이제 가끔 힘들어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초반에는 그래도 네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먹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그게 아니다. 지금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서 혹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호르몬이 나는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도 없었고 교육도 없었고 이겨본 적도 제대로 없었던 어떤 걸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상태로 크면서 불안이 계속 안에 있으니까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서 호르몬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근데 이걸 저희 엄마가 한 달 전인가요? 저를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모든 게 모든 게 마음 먹기까지 얘기했어요. 우리 엄마가 마음 먹기까지 얘기했어요. 내가 아니라고 했지. 여기가 나갔습니다. 제가 엄마 죄송하지만 이렇게도 근데 전 못하는 딸이었어요. 착해서 그치 엄마 말이 맞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게 내 병을 내가 키운 거야. 착한 딸이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되게 엄마를 힘들게 했고 우리 오빠도 날라리였기 때문에 엄마 속을 많이 새겼고 하니까 집에서 착한 사람, 그러니까 엄마 속을 썩이지 않아야만 엄마에게 인정받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야. 차라리 날라리로 살았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나가서 이제 좀 나쁜 짓이지만 하면서 개인은 좀 지금보다 건강했을 거라는 거야. 날라리로 살지 그랬냐는 건 아니고. 근데 착한 어떤 착해야 된다는 병에 있어서 엄마 말이 너무 잘 듣고 집에만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억눌려 오면서 우리 보라는 착해서 사춘기도 없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라오면서 나도 내가 착해서 사춘기가 없는 줄 알았어. 나도 내가 편안한 정신이어서 사춘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정신병이 왔다. 그것도 충격적으로. 저희 아빠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약을 좀 이제 병도 있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약을 좀 많이 먹어요. 이렇게 많이 먹으려고 이제 약을 이렇게 털고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근데 그 전날 아빠랑 저한테 아빠는 되게 무서운 존재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나이를 먹으니까 나이가 든 노인이 돼가는 부모를 그렇게 무서웠는데도 이기더라고. 이겨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겨먹는 게 너무 이제 막 그 쌓아왔던 분노가 터지면서 이게 되게 날카로운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둘이 왜 자꾸 조금이라도 더 빨리 부모한테서 건강하게 분리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 우리는 나이 40에 해결이 됐지만 해결이 되고 나서도 한 번씩 아픈 말 있잖아. 이 말을 하면 아파. 엄마 아빠가. 근데 해요.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근데 아빠가 이제 약을 이렇게 먹으니까 아빠가 도대체 너는 그놈의 정신병 약을 언제까지 먹냐는 거예요. 이제 그만 먹어도 되지 않냐고. 근데 그 전날 아빠랑 제가 되게 크게 싸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일 그만 먹고 싶다. 물을 딱 먹으려다 아빠 그 얘기에 빡이 빡친 거야. 그래서 우리 집 싱크대 알지? 거기다 물을 탁 내려놓고 아빠를 돌아보면서 그러게 내가 왜 지금까지 정신과 약을 먹을까? 그런데 아빠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다. 무조건이지. 저도 엄마한테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조용히 고기를 집어서 드셨다. 고깃집이었거든요. 저희 엄마 얼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통화하면서
확실히 이제 늙었나 봐. 자꾸 미안하다 소리 많이 하고 막 이러는데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화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근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끝에 엄마가 인생을 잘못 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어린 나를 키우지 못해서라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지원이를 어렸을 때부터 못 키워주고 엄마가 잘 끝까지 데리고 키우고 공부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오마이갓 이렇게 나왔으니까 왜 오마이갓인지 다른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오마이갓 아니야 엄마. 어머니가 공부를 시키면 아주 질리게 시키셨을 타입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엄마가 영상을 보거든.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엄마는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엄마가 만약에 그 당시에 나를 두고 집을 나가는 일이 가슴은 아프겠지만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나는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솔직하게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나 엄마라고 우리 엄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또 우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좀 네 목소리를 내고 너무 착하다 이렇게 키우지 말 걸 뭐 이런 얘기를 뭐 해요. 근데 뭐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좀 무관심하게 너무 그랬다. 삶이 바쁜 건 알았고 먹고 살기 너무 힘들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뭐 힘들었던 건 알지만 그래도 제가 엄마한테 받은 상처 몇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할 수 있었다. 성인인 내가 지금 봐도 그건 안 할 수 있었고 하지 말았어야 된다. 그것에 대한 어떤 죄의 무게 가져가시라. 저는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뒤돌아봤을 때 부모님을 많이 이해하게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맞아요. 여전히 독립하지 못해서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화가 너무 많이 나고 폭력적인 아빠가 너무 싫지만 아직도 아빠의 그늘 아래서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독립이 안 된 거거든. 그 정신적 독립이 하고 싶냐? 그럼 뭘 해야 될까? 첫 번째로 뭘 것 같아? 싫은 걸 싫다고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부모님한테서 벗어나고 싶어. 근데 의외로 결혼한 사람들도 엄청 못 벗어나거든. 근데 결혼을 되게 도망치듯이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 많지. 그러면 이제 때문에. 불행하기가 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부모한테서 가장 독립이 되는 첫 번째는 물질적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받지 마라. 아무것도 받지 않으면 독립이 시작될 수 있다. 왜냐면 돈이 그러니까 참 웃긴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권리가 아직도 있는. 맞아. 용돈을 받고 있고 뭐 결혼을 했으면 예를 들면은 신랑 측 어머니가 지불 해주셨어. 근데 며느리 아내가 맞아. 오라면 오고. 그렇지. 어쩔 수 그게 없는. 안 그럴 것 같지? 아니 나는 뭐 돈 안 그래. 맞아. 안 그래. 그러다가 막말로 그 어머니가 우리가 그때 해줬던 돈 있지? 그거 빼줘라. 갑자기. 그럼 이제 집안 싸움도 아닌 거야. 어머니 막 이런 문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돈이 진짜 사람을 진짜 웃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건강한 독립을 위한 첫 번째를 경제적인 독립으로 말해요. 그러면 부모님도 더 이상 터치할 수가 없는 거야. 심리적으로 권리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냥 돌봐주지 않잖아. 케어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내가 좀 도와줄까 하긴 해도 내가 안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독립이 이제 되어진다.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이제 그랬었고 그 친구는 이제 결국은 해냈지만 집이 이제 많이 어려운 경우였잖아. 근데 누구 얘기하는 거야? 해봐. 월급을 내가 눈치챌게. 넌 알 수 있어. 월급을 우리 중에 그 친구가 뭐 걔밖에 더 있어. 월급을 월급을 1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럼 그 집이 빚을 갚아야 하는 우리 친구 집이었어요. 근데 그 100만 원을 혼자 일을 하고 엄마도 이제 일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동생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번 100만 원에 10% 정도만 자기가 갖고 나머지 월급을 다 엄마가 관리를 하신다는 걸 우리가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 근데 더 소름은 본인도 뒤늦게 알았어. 왜냐면은 자기가 어느 순간에 엄마가 이렇게 돈을 모아주는 줄 알았던 거야. 통장에 걔도 처음에. 근데 일하고 몇 년을 보니까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맞아. 이게 경제적인 독립은 나는 지금 생각을 못했는데 맞네요. 그게 첫 번째야. 그게 첫 번째가 돼야 되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설날에 세배를 하고
그 세뱃돈을 맡길 나이가 사실은 한참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내 경제권에 대한 많은 부분을 부모한테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그거는 좀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핸드폰비라도 엄마가 내고 있다? 그러면은 약간 조용히 하고 있으라 이거야. 맞아.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간섭해도 조용히 해야 돼. 그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봐도 돈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유혹이고 돈이 가진 그 권력이라는 게 엄청 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게 경제적인 독립. 그러니까 그거를 이루는 순간 한 명의 완전한 사회인, 완전히 독립된 개체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부모님도 지 인생을 지가 살아나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진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냉정해 보일 수 있거든요. 왜 저는 빨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건강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분리가 되는데 이 분리가 서로 아프게 돼. 맞아. 그리고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제 아무리 결혼을 한다 한들 더 지옥이야. 더 그 지옥. 상태로 결혼하면 더 지옥이야. 내 배우자도 끌려다니는 거고 맞아요. 막 내 자식도.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거 촬영하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주 딸을 아주 야무지게 키우신 거예요. 그 집사님이 이제 권사님이 되죠. 권사님이 딸을 아주 예쁘고 야무지고 학교도 공부도 잘했어. 심지어 얘가. 근데 얘가 시집을 갔는데 물질적으로 대박난 남자애랑 결혼을 한 거예요. 성품도 좋아. 그래서 내가 어머 우리 야무지더니 우리 땡땡이가 정말 막 이런데 갑자기 그 땡땡이의 엄마가 사위, 돈을 잘 버는 사위, 원래 부자인 사위한테 돈을 자꾸 약간 요구하시는 거야. 그래서 힘든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 우리 땡땡이가 엄마를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있어야 돼. 근데 엄마한테도 말을 못해.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해서 쩔쩔매. 안 돼. 엄마한테도 쩔쩔매. 이러면 이거 파국으로 가는 거야. 이게 바로 결혼했는데 분리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야 우리 엄마한테 주는 게 아까워? 나 진짜 꼴보기 싫어. 너 지금 나 따위 때리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많다. 여자건 남자건 있을 수 있고 특히나 남자분들이 그랬을 때 여자분들이 좀 많이 당황하시는 이유가 애를 낳잖아. 그럼 여자는 원하지 않아도 경력 단절이 와. 그러니까 건데 여기서 남자가 돈을 벌어오는 주체란 말이에요. 보통 가정에 아기가 있고 이제 할 때 보통 우리나라 그 문화도 그렇고 실제 아직까지는 사회가 이제 많이 변하고 있지만 남자들이 주체가 되는 상황에서 야 우리 집에 돈 주는 게 그렇게 아까워? 야 내가 예를 들면 내가 500 벌어오는데 이번에 엄마 이빨한다는데 그거 400 드리기가 아까워? 이렇게 나오면은 열불이 나지만 물론 이빨하는데 400 드릴 수 있지만 우리 집이 지금 여유롭지 않다면 그걸 남편이 알아서 엄마 나 400까지는 못하고 내가 100 정도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독립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인데 내 가정이 이제 생겼으니 내 가정이 최고야 1번이야 이게 돼야 되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근데 그게 부모님이랑 독립이 안 된 사람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애매한 포즈를 취한다. 너무 가운데서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아내 편을 드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김창욱 선생님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정신과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만 목사님들도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인정하는 그런 분들의 선에서는 다 자르라는 거야. 부모님을. 네가 가정이 생겼고 네가 성인이고 네 가정이 생겼고 네가 책임져야 될 건 이제 네 와이프랑 애지 부모가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진짜 높이 갈 것도 없어. 본인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정말 이게 건강하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이게 지금 왜 결혼하고 나서 부모를 떠나라고 했겠어요. 성경에서. 김남구 목사님만 해도 설교 때 고부간의 갈등은 100% 남자가 닌 경우다.
얘기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는 혹은 본인이 부모와 지금 분리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야. 20대는 나 말 안 할게. 우리 항상 안 하니까. 20대는 난 아기 취급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30대부터는 정말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처럼 사실 저는 제가 클 때만 해도 지금이야 워낙에 많은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학교 자체에 그 한 학년에 이혼을 한 가정이 거의 저 하나였어요. 그치, 우리 그때는 그랬어. 진짜 없었고 말 못했어. 저처럼 이제 부모님의 헤어짐 속에서 그 나름의 아픔을 가지고 자란 사람들은 특히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제가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가 그렇게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잖아.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걸 엄마 내가 진짜 미안한데 아빠 내가 진짜 미안한데 그건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절은 해야 되는데 엄마 너무 불쌍하고 막 이래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그게 사실 맞아. 착한 자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바보 되는 거. 더군다나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건 무책임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제 말을 할 때 어디까지 해요? 이제 지금 우리 엄마가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저의 친정 오빠 웅시 오빠. 웅시 오빠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이제 우리 오빠도 이제 나이를 먹었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좀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잘못했던 거야. 왜냐면 웅시 오빠는 강한 자거든. 보라가 정신병을 딱 얻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유가 엄마라는 사실을 알았을 바로 때 알았어. 우리 오빠는 내가 말 안 해도. 너무나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바로 알았고 제가 이제 자세한 저의 어렸을 때 저만 알고 있었던 문제들을 오빠는 얘기했을 때 몰랐던. 우리 오빠가 숨을 못 쉬면서 잠깐만 기다려 담배 좀 피고 올게 있었다 나갔다가 못 듣는 거야 내 얘기를. 그래서 하고 나서 엄마 보라한테 전화하지 마. 보라한테 엄마가 뭘 주장하지 마. 보라가 너무 많이 아픈 상태야. 그리고 보라는 아플만 했어. 맞아. 우리가 모르는 얘기가 너무 많아. 근데 오빠가 자세히 말은 안 해줘.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근데 우리 엄마가 그때 대굴대굴 울면서 구르셨다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지만 견뎌야 돼. 그렇게 엄마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 했어.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엄마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 어떻게 그게 100% 엄마 탓이기만 하겠냐.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랬더니 우리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아닙니다. 거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보라 씨 거기서 엄마가 굴르면서 울었다 한들 어머니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정말이에요. 울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라 씨가 너무 가슴 아팠던 얘기는 툭툭 해라. 엄마한테 싸우지는 말고 툭툭 해라. 우리의 힐링 포인트. 힐링 포인트. 그래서 엄마한테 이제 툭툭 했어. 근데 또 그게 열받는 거야. 우리 엄마가 사과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것도 분리가 안 된 거야. 왜냐면 내가 받아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엄마가 잘못한 게 맞아. 나는 또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저는 좀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맞아. 인격적인 그런 거에 좀 약간 예민해. 매여 있어 거의. 근데 이 부분에서 엄마가 사과를 하는 게 맞는데 사과를 안 해. 그리고 변명을 자꾸 나한테 하는 거야.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때 누가 그렇게 애를 키웠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을 넘은 거거든 우리 엄마는. 근데 그 얘기를 내가 선생님한테 가서 했어. 선생님 제가 이렇게 툭툭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사과를 안 해서 제가 화병에서 더 화가 난다. 그랬더니 우리 선생님이 사과를 안 할 거예요. 맞아. 기억나. 사과를 안 할 거고 사과를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말해라. 나도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지 말라. 그치. 나 사과 받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내가 풀리려고 말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부터 정신과를 다니면서 그러면서부터 분리가 이제 많이 된 거야. 이제 어차피 결혼하면서 경제적으로는 분리가 됐는데 나 혼자 정신적으로 매여 있었던 거지 엄마한테. 엄마도 나한테 강하게 매여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막 매여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근데 저는 좀 이쯤에서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저희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컨텐츠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속 시원한 얘기 그리고 조금은 방향이 다른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저게 어떻게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못된 딸이 되는 게 맞다고?
저렇게 못된 자식이 되는 게 맞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못돼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분리를 지금부터라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만 해도 너무 상처가 컸고 분노가 큰 상태에서 너무 오랜 기간이 맞아. 지나고 몰랐고. 사실 얘는 아이까지 낳고 나서 맞아. 알게 됐고 저도 이제 비슷한 나이에 알게 됐으니까 우리의 경우는 너무 늦어서 그게 더 아팠던 거지. 그리고 치료 기간도 실제로 더 길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표현의 방법도 이제 막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칠 수밖에 없고. 지금은 그래도 얘도 나도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 한참 이제 막 그때 기억나? 엄마하고 무슨 통화를 하는데 엄마가 제가 이렇게 병치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병치레가 많으니까 엄마가 이제 막 그때 또 혼자 있을 때니까 막 이것저것 막 못해줘가지고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통화를 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키울 때나 잘 키워 그랬잖아. 이제 와서 그러면 뭐해? 키울 때나 잘 키워. 내 말이. 근데 이것은 명언이야. 명언이다. 지금 아이를 임신하신 분이 계십니까? 임신을 계획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혼하고 나면 반드시 아기를 갖고 싶으십니까? 키울 때 잘 키우세요. 왜냐면 나도 지금 느끼지만 우리 아기가 2학년 초인데 지금 분리해 나가는 게 느껴져. 벌써 이제 자기 생각을 되게 세우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제가 이론으로 누를 수 있지만 이제 커가는구나 분리해져 가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갈 때 가야지. 걔 보내줄 때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물질적인 분리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말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걸 너무 여러 번 참고 말하지 않는 게 착한 딸이라고 착한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냐면 어떤 어른이 그냥 주변 어른이 하신 말씀인데 결혼을 해서 사위가 온 거야. 근데 사위가 뭐 김치를 못 먹나 뭐 이래. 근데 그 말을 못 한 거야. 잘 보이고 싶잖아 장인어른한테. 그러니까 말을 못 하고 쭈뼛쭈뼛 한 거야. 근데 그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1, 2년 볼 게 아닌데 김치를 못 먹는다고 말을 해야 네가 평생에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편하지. 맞아.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 우리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 형제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한테 엄마 앞으로 우리 볼 날 많은데 그러니까 분리하는 게 보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명절에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명절에 즐겁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결혼을 해도 분리가 됐든 결혼이 됐든 뭐 하여튼 했든 근데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를 다시 한번 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성인이 된 내가 뭘 싫어하는지 성인이 된 내가 그건 하고 싶지 않다는 거. 엄마 이거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소용없어 엄마 나한테 미련 갖지 마. 이렇게 웃으면서라도 말할 수 있을 만큼 분리가 돼야 된다. 할 수 있다면 다정하게 할 수 있는 건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하지만 엄마가 너무 무리한 부탁 뭐 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얘 500 좀 급전 안 되니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폭격이 온다. 힘드니까 그만해라. 나 오고 싶지 않아진다. 맞아. 뭐 결혼 폭격 온다. 이러면 더 결혼 안 할 거다. 뭐 이렇게 그냥 딱딱 끊어서 가는 게 결혼하고 나서도 훨씬 편안하고 앞으로의 긴 세월 우리가 부모님이랑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편할 것이다. 맞아요. 내 안에서 부담되는 것들은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정신과 선생님들이 제일 하는 말이에요. 부담되면 하지 마세요. 맞아요. 너무 스트레스면 참지 마세요. 절연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 자꾸 극적인 사람들이 좀 맞아요. 그렇게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함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건강함은 진짜 가정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게 시작점인 게 맞는 것 같아. 결혼한 사람은 자기 가정. 맞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나는 원가정. 부모님과 가정. 그리고 좀 이제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요즘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서 우리 세대의 부모가 된 사람들도 자녀들에 대한 분리가 좀 필요하다. 너무 소유물처럼 언제까지 품 안의 자식이 아닐 텐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하지 그런 않나. 부분들이 있죠. 너무 공주 왕자로 크고 있는 그럼요. 그런 세대긴 하죠. 제 아이들 세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아직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제 어느 정도
그럼요. 분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나 말로만 하는 것 같아. 나 모르겠어. 그래, 나도 솔직히 맞아. 말하면. 근데 필요하다고 생각해. 우리가 또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건강한 분리를 정말 이제 다른 거 말고 가족과의 건강한 분리 그리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빠랑 기분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엄마 나 그때 어렸을 때 그거 되게 서운했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자꾸 내가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이 정도 얘기하면 부모님들이 뭐 거기서 폭풍 오열을 하실 수도 있고 이상한 뭐 변명을 할 수도 있어요.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근데 저희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털어놓으세요. 네. 근데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막 변명하실 수도 있어. 그러나 부모는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될 겁니다. 부모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보통의 부모는 시간은 돌릴 수 없다는 거. 상처는 상처다. 키울 때 잘 잘해라. 키워라. 그래서 저는 근데 솔직히 좀 걱정되는 거 하나를 얘기하고 끝내고 싶은데. 걱정이 많네요. 네. 지원자님. 보라는 사실 우리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찍고 싶어 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아시겠지만 40분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이제 편집을 안 하고 그냥 올려버리잖아요. 맞습니다. 볼 사람 봐라 이거야 이제.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의 얘기들로 한번 저급하다는 댓글 테러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난 자꾸 걱정이 앞서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들이 니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배우는 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잘 생각을 해보고 잘 고민을 해보면 결국 저희 얘기가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건강한 분리가 되자는 얘기지. 뭐 부모 따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 저급하지 않아요. 나는 그게 걱정이 되네 지금. 저는 이제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타입이고 저급하다는 것도 많이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인데 저는 지금 뇌리에 박혀 있거든요. 저급한 크리스찬. 충격 그때 많이 받아 상처 많이 받았어. 대박 사건. 야 봤어. 뭔데? 우리한테 저급? 뭔데? 너무 상처받은 거야. 내가 봤을 때 상처받았어. 그때. 좀 놀랬어. 놀랬어요. 왜냐면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 남아있을 걸 우리 첫 번째 영상인가? 거기에다가 당신들 같은 저급한 크리스찬들 맞아. 뭐 이런 건데 근데 우리가 그때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그 사람을 맨 놀렸어. 위로 고정시켰어. 그렇게 우린 놀리진 않았고 말해봐라. 우리 한번 우리가 말해보자. 왜 저급한지. 댓글로 말해봐라. 저급한 게 뭔지. 저급하다고 쓰고 있는 당신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우리의 어떤 내용이 저급하냐 얘기해봐라 뭐 이런 거였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거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저급해. 그게 흥분했어. 그때 너무 흥분했어? 흥분했고 별로 신경 안 쓰고 있고 이제 균형 잡힌 얘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저는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잖아요. 사랑이 빠진 행위는 사랑이 빠진 마음은 사랑이 빠진 모든 것들은 저는 기독교 안에서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부모님께 받은 상처에 관해서 야 참어 인내해 난 무조건 이러실 거라고 생각하지 절대 나는 그렇지 왜냐면 않아요. 나는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냥 말해주는 게 좋아. 맞아. 엄마 그렇게 하지 마. 나 음.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미안해. 이게 편하지. 부모님의 마음은요. 내가 아이를 보기 전에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거든요. 정말. 근데 그 이상의 사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정말 마음 깊이에 있는 그 상처, 쓴뿌리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시고 사랑으로 바라봐 주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의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풀 수 있으면 좋겠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마음에 어떤 응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순종한다는 건 친구 말대로 순종한다는 거는 교만에 가깝다. 가능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 없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있으실 수 있는데 아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간과하고 있는 우리가 문제가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에 대한 문제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게 부모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까 보라 얘기한 것처럼 엄마가 많이 우셨어요.
가슴 아프죠. 음. 근데 그것을 위로하는 것 또한 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 그걸 많이 간과하는 것 같아. 그 상처를 내가 주지 않으면 되고 그 상처를 내가 참으면 되고, 이거는 오히려 말했던 것처럼 독이 되는 것 같고, 혹여나 상처가 되고 아픈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죠. 특히 이제 요즘은 가정이 예전 같지 않고 우리만 해도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자란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손길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돌보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엄마 아빠를 똑같이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꼭 분리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증이야, 애증. 맞아.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고 너무 불쌍하고 너무 싫어. 이게 동시에 있다 보니까 양가감정이라고 그러죠. 그 동시에 있다 보니까 더 못하는 건데, 그게 더 안 건강해. 그리고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하시기를 정말 진짜 좀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맞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주인, 되자고요. 내 마음이. 좋아요, 구독이 먼저. 야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좀 달아줘. 그래요. 우리 댓글로 좀 소통해요. 싫으면 싫다고 말해. 나는 괜찮아. 저급하다고 달지 마. 저급은 Do you 하지 마. know I'm looking and I can't help but smile?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You put my favorite song on, I put my feet up.